한 달에 한 번은 그냥 무조건 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죠. 이게 또 오늘 마술사는, 아이고 내가 여기 있어 보니까 이 사람 이렇게 또 가려지네. 또 오늘의 마술사는 여러분 지안카를로 스칼리아라는 마술사입니다. 이거 이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장담하건데 한 10분 중에 9분 정도는 얘가 누군데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막 엄청 뭐 피즘을 출전해서 뭐 그런 분도 아니고 뭔가 엄청 약간 이제 뭐 듣보 아니야? 박영균 이 녀석 약간 홍모병 걸려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 어디 굴러다니는 사람 데려오는 거 아니냐. 뭐 데려오진 않았죠 실제로는. 아무튼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기 위해 다녀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미국 사람은 아니고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독특한 게 이탈리아 사람인데 스페인에서 활동을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다니 다울티즈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저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지안카를로 스칼리아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갓탤런트도 나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갓탤런트 나간 영상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로 된 영상이라서 뭔 말인지 솔직히 여러분 모르겠거든. 근데 그냥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갓탤런트에 이제 지안카를로가 나와가지고 마술했던 영상이거든요. 어쨌든 저런 스타일의 마술을 하시는 분입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섞는 게, 여러분 트라이엄프 카드를 보통 우리는 이제 리플 셔플로 이렇게 섞잖아요. 네, 저 워싱을 막 이렇게 하는 핸들링에서 스페인 느낌이 좀 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니 다울티즈는 저거를 하면서 벌써 한 이거를 엄청 털면서 했겠죠. 다니 우리가 아는 그런 스페인 스타일은. 하지만 이제 어떤 되게 정갈한 느낌의 어떤 그런 핸들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되게 절제되어 있죠. 다니 다울티즈는 좀 오버돼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스페인 마술 하면 약간 좀 하이 텐션으로다가 뭔가를 우악 쏟아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지안카를로의 경우에는 좀 절제된 느낌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의 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뭐 영상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사실 저거 보면서 야, 마술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간단한 마술로 반응 일으키는 거, 그게 진짜 대박인 것 같거든. 근데 진짜 아쉽게도 스페인어를 못해서 저 뒤에 결과는 모릅니다. 네, 아마 준결승 소식이 없는 걸로 보아서 준결승 진출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또 드는데, 또 방송 출연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니까 또 언급을 하고 싶었고요. 발레, 그리고 2024년 이제 피즘 아시아처럼, 피즘 아시아가 피즘 아시아 지역의 예선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이제 피즘 유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즘 ECM이라고 하는데 거기 피즘 ECM에서 클로저 갈라쇼와 렉처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다시 이름이 너무 너무 헷갈려. 지안카를로 스칼리아가 사실은 원래 좀 국소적으로 유명한 마술사였어요. 그러니까 국소적이라는 게 저 유럽, 스페인 이쪽에서 그냥 유명한 사람이었다가 유럽 이쪽에서 하다가 베니싱 잉크에서 누오바 마지아라는 렉처를 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렉처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나름의 척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나왔을 때 한국에서 이 사람의 마술에 대한 언급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3명 정도가 이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 사람은 영향력이 좀 있구나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더라도 이 사람이 마술을 누군가가 언급하거나 이 사람의 마술을 누가 보여준다거나 하면은 나는 이 사람은 영향력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을 느끼거든요. 사실 베니싱도 모든 렉처가 명작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누오바 마지아 나오고 나서 여기에 실린 트라이엄프를 제가 서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2번 퍼포먼스를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여기 이제 임프롬트 인비지블 덱이라는 루틴이 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걸 또 들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영향력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내가 봤을 때 이 렉처는 괜찮은 렉처라고 판단을 받고 있다. 누오바 마지아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오바 마제라는 게 이름이 되게 심오해 보이지만 내가 이거 구글 번역기에 쳐봤어요. 그냥 이탈리아어로 새로운 마술이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당당해져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술 렉처 할 때 그냥 새로운 마술 렉처 뭐 이렇게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우디 아라곤도 이 렉처에 실린 내용은 총 이제 12가지의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 볼드체로 표현해 놓은 것들은 이따가 좀 엑스트라로 설명을 좀 드려갈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카드 케이스 유틸리티 무브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한 그 무브는 아니에요. 제가 뭐 연습을 안 했지만 그 카드 케이스에 카드를 집어넣은 척하면서 빼돌리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어떤 현상들을 할 수 있다. 뭐 그걸로 트랜스포지션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카드 케이스 유틸리티 무브, 말 그대로 유틸리티 무브예요. 근데 저기 좀 재밌는 게 뭐였냐면 딱 저게 제일 첫 번째였던가 그럴 거야. 이 리스트에서 딱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카드 내려놓는 위치부터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 경험적으로도 깨닫게 되는 부분이야. 사실 카드 케이스를 살짝 대각선으로 놔야 편해. 테이블에 그냥 세로로 놓으면 불편하잖아.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우리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야 편하다고. 근데 이거를 렉처에서 언급을 해주는 거는 난 조금 마음에 드는데 이 녀석?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얘 좀 마음에 드는구나. 얘는 그 내가 좋아하는 정도의 디테일을 갖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카오틱 트라이엄프라는 건데 이게 바로 제가 2번이나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봤었던 어떤 트라이엄프였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어크로스인데요. 이거 좀 재밌었던 컨셉이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코인 어크로스를 다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하고 여기 손 잡아주세요, 여기 손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이동하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벤자민 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뭘 하냐면은 위에서 아래로 보이지 않게 떨어진다고 해요. 되게 그냥 그 생각의 전환? 이거 좀 예뻤어요. 그래서 코인 어크로스 되게 괜찮았고, 그리고 마지막 동전이 베니시 하는 게 진짜 나 처음 볼 때 속았어. 그래서 코인 어크로스도 추천을 조금 드리지만 이제 분량상의 문제로 제가 컷했습니다. 그리고 코인 스루 테이블인데 뭐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안 봤습니다. 저거는 그렇습니다. 뭔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어. 내가 못하지. 그 다음에 이제 4카드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카드 4장을 스위치에서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는 좀 뭐랄까 심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4장의 카드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뭔가 다 앞면으로 있고 뭐 이렇게 샥 하면은 바뀌고 뭐 그런 비주얼한 루틴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카드 스위치 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좀 괜찮네? 좀 느낌이 안 나네? 스위치한 느낌이 안 나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자세히 이따가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저 핫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루틴 되게 재밌습니다. 뭐냐면 샌드위치를 약간 샌드위치 루틴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엄밀히는 드리블 캐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조커랑 조커 사이에 고른 카드를 끼워 넣고 이거를 여기 중간에 이제 넣어요. 또 덱 중간에 이렇게 또 넣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조커랑 조커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하면서 탁 잡으면은 이제 그 샌드위치 된 사이에 있는 걸 빼내는 루틴이에요. 그냥 그 정도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준표님 드리블 캐치를 꽤 좋아해가지고 진짜 중간에서 잡는 그 느낌을 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중간에서 잡진 않아요. 일단 하지만 그런 연출이 좀 재밌었다. 어떻게 샌드위치에서 딱 잡는 그 연출 자체가 좀 신선했고요. 그리고 약간 그 중간에 들어가는 파편들이라고 할까요? 무브들? 그거 샌드위치에서 쓰기 좋겠는데 싶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핫 샌드위치 이런 루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프롬투 인비지블 덱. 사실 여러분 저는 트라이엄프보다는 이게 너무 궁금했었어. 인비지블 덱,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술 있잖아요.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고 와가지고 너 고른 카드, 카드 아까 얘기한 카드가 뭐였냐, 뭐 3다이아몬드였냐 하면은 이제 펼쳐가지고 3다이아몬드만 뒤집어져 있는 걸 보여주는 인비지블 덱, 우리가 아는 그거를 이제 노멀 덱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제가 인비지블 덱에 대해서 원본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이 원래 인비지블 덱이 없어, 나는 근데도 지금 이 노멀 덱으로 어떻게든 인비지블 덱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를 방법이다. 이제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혹시나 누군가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 너 노멀 덱으로 인비지블 덱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때 이걸 해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괜찮은 루틴이었고요. 이거 이따가 또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너시아 에이스 프로덕션인데요. 이 이너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도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만 뭐 관성? 뭐 그런 말일 거예요. 물리학적인 뭐 그런 용어일 텐데, 이너시아 해가지고 노래 제목도 있는데 아무튼 좋은 노래예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저거는 사실 에이스 프로덕션은 아니고 에이스를 찾는 거에 조금 가까워요. 근데 저것도 컨셉이 좀 재밌는 게, 카드를 이렇게 중간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꺼내요. 딱 꺼내가지고 싹 만져봅니다. 그리고 내려놔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딱 만져봐.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숫자 3개를 딱딱딱 얘기해. 뭐 12, 24, 36. 그러고 카드를 막 이제 세요. 그러면은 뭐 12번째, 24번째, 36번째에 이제 얘랑 같은 카드들이 있다. 뭐 그거야. 근데 되게 재밌는 컨셉이고, 엄밀히 말하면 현상이라고 보기엔 조금 약하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그 메소드가 있잖아요. 난 솔직히 내 머릿속에도 있었어. 그냥 그 포스하고 세팅해 놓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방식이 아니더라고. 난 당연히 그냥 세팅해 놓은 건 줄 알았는데, 저 현상만 들었을 때는 되게 좀 대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 에이스 프로덕션도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더 핸드 캅스 포스라는 말인데요. 번역을 할까 하다가 그냥 말 나오는 대로 그냥 적었어요. 이제 캅스 포스라는 걸 이제 손 안에서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포스일 겁니다. 준표님 클래스 101에서 가르쳐주는 포스가 이 포스거든, 캅스 포스. 그래서 이거 포스 자체는 괜찮은데, 다만 얘는 사실 포스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이 지안카를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게 좀 보이는 느낌의 파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도 컨텐츠 자체보다는 기술을 이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네 같은 느낌을 좀 얻을 수 있었다 싶었고요. 세미 재즈 에이스입니다. 이거 재즈 에이스 여러분들 아시죠? 검색 카드 4장, 에이스 4장을 가지고 에이스를 하나씩 둔 다음에 검색 카드와 에이스의 위치가 한 장씩 바뀌는 뭐 그런 루틴이에요. 되게 재미있는 마술이고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검색 카드 3장이랑 에이스 4장을 써가지고 또 재즈 에이스 루틴을 이렇게 합니다. 사실 굳이 3장으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 비주얼이 조금 예뻐요. 검은 카드가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2장은 손 안에 있고 1장은 테이블에 있어. 그 비주얼이 좀 예쁘다는 거 말고 솔직히 막 저는 특별한 거 잘 모르겠다. 이 사람 핸들링 뭐 부드럽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핸들링 부드러운 게 이 사람의 장점이거든요. 그 정도? 텐카이 페니,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봤습니다. 동전 마술이기도 하고, 대신 그 소개만 좀 드리자면은 동전이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하나가 있다가 이제 하나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0개, 2개 이렇게 되는 뭐 그런 현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글라이드에 대한 팁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글라이드 아무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하십니까? 여러분 글라이드 쓰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마술하면서 단 한 명도 카드 이렇게 내리는 거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지안카를로가 나는 글라이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다, 그냥 지금 바로 얘기합시다. 글라이드에 대한 팁을 어떻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파트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항상 여러분 기술 잘 쓰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왜 여러분 클래식 패스라는 기술의 예시를 들어봅시다. 클래식 패스 영상들 보면은 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요. 뭐 아니면 뭐 다르게 뭐 되게 다 잘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어쨌든 뭔가 안 보이게 하려고 엄청 애쓰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지 않나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뭐 근데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뭐 아니다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기술이라는 거는 약간 사람들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 근육의 긴장이라든가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탑함을 기가 막히게 해볼게요. 개쩔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게 누가 이거를 갖다가 좋은 탑함이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죠. 아니 야 안 보여. 네가 당연히 지금 뭘 한 것 같은데 그 한 것 같은 데를 조금 분석한 파트가 이 글라이드에 대한 팁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핑키 카운트를 예시로 들거든요. 우리가 핑키 카운트라는 게 이렇게 끝에 세는 이런 기술이잖아. 이런 핑키 카운트를 할 때도 우리가 이 기술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힘이 들어가면서 이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힘이 들어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힘이 쫙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거기서 나는 핑키 카운트에 대한 그러면 좋은 대체제를 제시해 주려나 했지만 뭐 그러진 않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핑키 카운트를 예시로 긴장감 어떻게 우리가 기술이 관객들에게 느껴지느냐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서 제가 가장 느껴졌던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치중해가지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너 방금 보였어. 너 방금 뭐가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물론 안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사람이 못 느끼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지안카를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제 이 한국 마술계에도 좋은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글라이드에 대한 팁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캅스 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 포스 방식 자체는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까 여러분 왜 그런 얘기 했잖아. 보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다.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사실 마술 매니아들한테는 그냥 보고 있으면 보여. 그냥 크로스컷 포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크로스컷 포스 아시죠? 이거 뭐야, 여기서 컷 해가지고 이렇게 두면, 네가 여기서 떼지 않았냐? 그래, 요거 보고 기억해라. 뭔지 아시는 분들은 이 크로스컷 포스가 이게 되나 싶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캅스 포스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보여주는 게 엠슬리 카운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엠슬리 카운트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사람들이 다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카드를 한 장씩 가져가는 동작을 모방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꼭 가져가는 동작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컨셉을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뒷면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고 이게 아니면은 뭐 테이블에 내려놓는 동작일 수도 있다고 이게 그 핵심적인 컨셉을 내가 이해하고만 있다면 나는 이 방식으로 얼마든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괜찮은 통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내용은 그 카운트리스라는 그 이북에서도 비슷하게 실려 있어요. 엠슬리 카운트에 다양한 예시들이 숨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힌두 포스라는 것에 대해서도 컨셉을 생각해 보자. 힌두 포스란 무엇이냐? 결국 멈추두고 보고 기억하세요. 잖아요. 이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어떻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지안카를로가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는 포카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위치에 대한 어떤 얘기예요. 카드 내리다가 뭐 내려놓고인데 김준표 마술사님의 이노베이션에 등장하는 그 구안 이라는 루틴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랑 되게 유사하게 진행을 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안 스위치는 테이블에 내려놓거든. 근데 이 사람은 스위치를 해서 이 손에서 들고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 진행하냐면 약간 가다가 앞면으로 가다가 이렇게 놔요. 가다가 또 이렇게 놓고
가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계속 요 오른손에 남아있는 거야. 그럼 얘네가 앞면이 자꾸 플래시가 보이잖아. 예, 자꾸 앞면이 사람들한테 보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서들티가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게 뭐 K 내장으로 딱 바뀌면은 아까까지 계속 앞면이 다른 카드였는데 라는 느낌을 조금 관객들이 받는 그 부분이 사실 저는 되게 좋은 서들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위치 자체는 엄청 특이한 건 아니야. 여러분들 이걸 엄청 기대하고 갔다가는 그냥 실망하실 거예요. 엄청 대단한 스위치는 아니지만 그 서들티가 참 괜찮았다. 그래서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 또 연출적으로도 재밌었던 게, 우리가 보통 이런 4개의 카드를 하면은 보통 에이스가 아닌 다른 카드 4장을 놓고 에이스로 바꿔볼게요 라고 바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거요? 확인해볼까요? 에이스네요. 그럼 나 이거 에이스로 바꿔볼게요. 에이스로 다다닥 바뀌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카드가 3장만 바뀌는 현상이라서 산술적으로는 4장이 바뀌는 것보다는 약하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관객이 고른 카드 3장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훨씬 강력한 어떤 현상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4카드 트랜스포메이션이었고요. 진짜 놀랐던 게 베니싱 잉크에 여러분 이게 연출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 여러분들 이제 베니싱에 올라와 있으니까 연출 영상 한번 보시고요. 되게 괜찮죠? 저 느낌이 괜찮죠? 부드럽죠? 무엇보다 핸들링이.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스위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은 카오틱 트라이엄프입니다. 이건 이제 누오바 마지아의 대표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 뒤에 보이시겠지만 카드가 진짜 엄청 난잡하게 섞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랑 내 옆에 이를 써놓은 저 루틴 2가지 있죠. 소사토의 부시파이어 트라이엄프랑 다니다 올티즈의 오픈 트라이엄프가 있어요. 이 부시파이어 트라이엄프는 어떤 마술이냐면은 그냥 앞면 뒷면 카드를 직접 패킷으로 이렇게 그냥 둥둥둥둥 섞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핸들링을 통해서 정리가 돼요. 그게 아마 기술이 별로 안 들어가는 그런 루틴인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오픈 트라이엄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다니다 올티즈의 버전 오픈 트라이엄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부시파이어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좀 정갈하게 패킷으로 섞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섞이는 느낌이 좀 덜해. 반면 오픈 트라이엄프는 섞이는 느낌을 엄청 잘 주죠. 대신 그거를 보여주는 과정이 좀 불필요하게 길어요. 근데 카오틱 트라이엄프에서는 이 2개의 장점만 좀 섞었다고 해야 될까요? 부시파이어의 장점은 진짜로 섞여요, 얘네가 앞뒤로. 그리고 오픈 트라이엄프의 장점은 그게 잘 섞인 느낌이 나요, 그냥. 그 2 장점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카오틱 트라이엄프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진짜 섞는 느낌으로 진짜 섞어요. 굉장히 막 탁탁탁탁탁 막 이렇게 섞거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런 루틴이에요. 되게 괜찮죠? 되게 약간 잘 섞여 있는 느낌 나죠? 섞을 때도 되게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하나도 안 들죠? 근데 여러분, 저 모든 동작이 그냥 핸들링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저 앞뒤로 섞인 카드를 정리하는 모든 부분에서 뭐 푸시스루라든지 뭐 그런 기술 거의 안 들어가고요. 아예 안 들어가고요. 그냥 다 핸들링이에요. 물론 기억할 게 조금 몇 개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빡치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트라이엄프 중에서 제일 그 절충 안에 있는 느낌? 이게 오픈 트라이엄프는 너무 정신 사나워. 너무 투머치해. 근데 그냥 기본 트라이엄프는 너무 뭔가 좀 부족해. 나 여기에 뭔가 좀 적당히 그 MSG도 좀 치고 싶어. 하면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 이 사람도 뭔가 막 앞뒤로 섞여 있는 걸 과하게 강조하진 않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관객들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들지. 그래서 이 카오틱 트라이엄프가 누오바 마지아의 어떤 가장 대표 루틴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임프롬투 인비지블 덱인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연출을 안 보여드릴 겁니다. 왜? 여러분들 연출만 보잖아. 야, 이 사람은 깡이 좋다.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그냥 영상으로 오픈할 생각을 했지? 왜냐면은 80%는 여러분들이 마술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면은 보고 그냥 따라 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 수 있어요. 80이 너무 과한가? 60이라고 할게요. 60. 근데 그 나머지 40 있잖아요. 영상에 담겨져 있지 않은 이 사람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
그 40은 좀 값지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뭐 일단 거두절미하고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 사람은 마이클 클로즈의 인비지블 덱 루틴을 갖다가 이제 자기만의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이클 클로즈라는 사람은 mem덱을 써가지고 어떤 mem덱 그거죠. 카드의 맨 윗장 첫 번째 장부터 52장까지 다 외워놓은 기법을 mem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인비지블 덱 루틴을 한 게 있었대요. 그 마이클 클로즈의 루틴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데 자기는 이제 mem덱이 내 스타일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난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실제로 저 사람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스택이라고 할까? 되게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렉처 보고 한 10번 연습해 보면은 그냥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쁘지 않다. 다만 여기엔 손기술이 하나가 원래는 들어가요. 그 손기술이 꽤 어렵고 꽤 숨기기 힘들기로 유명한 기술이 원래는 마이클 클로즈 버전에서는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연출 영상 보시면은 기깔 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것도 손기술조차 아니에요. 사실은 핸들링으로 다 커버해버려요. 그게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몰래 뒤집어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기술충인 나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걸 몰래 뒤집어야 하니까 아래에 있는 카드를 하프 패스를 해서 몰래 뒤집은 다음에 걔를 어떻게든 탑 컨트롤 해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객에게 미스 디렉션을 걸기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조절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카드 잘 보고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뒤집었잖아. 그냥 방금 내가. 그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차라리 보이더라도 관객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지. 보이지만 느끼지 않는 그런 기술들, 약간 핸들링으로 커버하는 그런 면모가 드러나는 인비지블 덱 루틴이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노 세팅으로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세팅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거의 풀덱 세팅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술력이 조금 좋으면은 내 생각에는 이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살짝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관객이 카드를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어려워요.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그래도 원래 인비지블 덱에 비해서 갖는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인비지블 덱이 52장이 안 보이잖아. 한 장이 뒤집어져 있으면은 나머지 51장이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 방식은 진짜로 나머지 51장이 다 보여요. 진짜 한 장만 뒤집어져 있는 엔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괜찮다. 인프롬프트 인비지블 덱 진짜 괜찮다. 예.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이거 진짜 노멀 덱으로 인비지블 덱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한 번쯤은 할 것 같아. 마술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거든, 이 루틴. 그래요. 어쨌든. 자, 마지막인가 이게? 저게 마지막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총 5개 정도 되는 간단한 얘기를 좀 해봤고, 나머지 것들도 다 재밌어요. 그래서 저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렉처 리뷰는 저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볼까 하는데, 이건 바로 우리가 스페인 스타일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스페인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페인 마술사라고 하면은 이런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떠올립니다. 후안 타마리즈랑 다니다 올티즈죠. 이 두 사람의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쵸, 정신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이. 다니 거 유명한 프로스 영상 한번 볼게요. 이 정도만 보면 되죠? 설명 딱 되죠, 여러분? 정신 없고 뭔가 막 신기한 거 원툴로다가 그냥 막 몰아붙이고 뭐 그런 느낌이죠. 이런 방식이 우리 이제 후안 타마리즈의 스타일에서도 조금 나온다. 정리를 한번 하자면, 그러니까 다니다 올티즈나 후안 타마리즈는 굉장히 정신없게 약간 단따라 이런 스타일로다가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아르카나 분들이랑 얘기하다가 나온 거였는데,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은 관객이 어떤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려야 되잖아,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된다든가, 뭐 특히 다니 다울티즈가 그런 게 좀 있죠. 이 관객의 심리 기억을 조작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더 오버해서 커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스타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 스페인은 다른 스타일의 마술사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거 사진만 보고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좀 마술 난 조금 했다, 나는 마술을 좀 오래 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살짝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은 가비 파레라스라는 분이고요. 잠깐만. 근데 여러분, 왼쪽 분 이름 들으면은 오 할걸. 이분이 1929년 3월 22일에 태어난 아르투로 데 아스카니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스카니오라는 사람의 마술 스타일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후안 타마리즈라든가 다니 다울티즈랑 되게 달라요. 오히려 약간 미국 느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미국에서 왠지 다이 버논이 했을 것 같은 뭔가 살짝 그런 느낌이 묻어 나온다고 할까나? 전혀 정신없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오히려 정갈한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비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가비 파레라스 유튜브 채널이 있어가지고 거기 유튜브 영상들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가비도 마술을 진짜 깔끔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페인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스페인 스타일이 이런 두 갈래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는 무언가를 계속 더하는 거예요. 계속 더하고 더해서 사람들이 어차피 혼란스러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길가의 쓰레기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딱 채우는 거야. 그러면은 쓰레기가 안 보이겠지. 다 가라앉아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이 가비 파레라스나 이제 아스카니오의 스타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쓰레기를 치우자 우리가. 말이 좀 이상한데?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대충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다니 다울티즈만 생각을 하시고 이 가비 파레라스가 사실은 아예 나는 특집으로 다뤄도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 사람 마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 영상 진짜 꼭 찾아보세요. 진짜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지안카를로 역시도 이쪽에 속한다. 이 사람도 기술을 쓸 때는 언제나 이 기술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한다 라는 느낌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핸들링이라던가 그런 모습에서는 스페인의 느낌, 그러니까 스페인 특유의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안카를로 스칼리아, 이 사람의 누오바 마지아의 총평은요, 이렇게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정갈한 스페인 스타일을 마술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려운 기술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핸들링으로 커버를 한다. 다만 그렇다 보니 핸들링으로 마술을 하려면 여러분 디렉션이 잘 꽂혀야 돼요. 그래서 디렉션, 관객 컨트롤, 관객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이 사람의 마술을 조금 따라할 수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왜 렉처 노트에서 거울 앞에서 우리가 보통 탑함을 연습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 쉣.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새끼손가락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뭐 팜을 하고 나서 검지가 이렇게 있어야 되니, 뭐 이렇게 있어야 되니, 뭐 약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의 냄새를 없애는 게 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안카를로의 방식이, 실제로 이 사람이 기술도 엄청 잘 쓰거든요. 그냥 이 렉처의 컨셉이 기술을 안 쓰는
최대한 덜 쓰는 컨셉이라 가지고 기술을 좀 안 쓴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 인스타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기술 기가 납니다. 이 사람도 진짜 완전 부드럽고요, 완전 스무스 깔끔해요. 진짜 기술 냄새가 아예 안 나. 진짜 진짜 잘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좀 하기 위해 오늘은 지안카를로 스칼리아의 렉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박영균 이 녀석 약간 킹리적 가심이 드는데, 이 새끼 이거 뒷광고 아니야? 뒷광고? 보니까 지안카를로 렉처를 하던데, 이거 뒷광고 아니야?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앞광고입니다. 앞광고. 대놓고 이거 여러분 홍보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 이제 12월 29일 일요일에 저녁 6시에 오랜만에 아르카나에서 비대면으로 지안카를로의 렉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라이브 렉처에서 뭘 가르쳐 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볼까 합니다.